지난 1월 중소조선연구원에서는 레저보트 제작을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 그 일정 계획은 아마 몇몇 분께서는 저희가 팔로우 하셨을 텐데 디자인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듣고요. 그다음 각 분야별로 먼저 디자인 재검토부터 시작됐다. 자유롭게 많은 제가 디자인한 그 보트가 모든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평온한 느낌으로 보트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을까 해서 후미까지 레저보트를 디자인한 유재성 씨가 디자인 포인트를 설명한다. 공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어릴 때 그런데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연구원들의 표정이 잔뜩 굳었다. 경험을 가지고 무슨 일인 걸까? 유연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고속으로 갈 수 있는 세종 쪽으로 다듬기 위해서는 선포의 조정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다 보면은 계단도 그렇고 지금 밑에 이 선체 쪽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보면 요 뒷부분에 스윙 플랫폼. 보트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나라의 해상 환경에 맞게 디자인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일 많이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선체의 폭이 넓다는 것이다. 보트가 물에 닿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속도를 제대로 낼 수 없다. 결국 보트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 선체의 폭을 줄이기로 했다. 이 보트의 디자인은 지난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린 경진대회에서 3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작품이다. 이번 대회는 그 창의적인 레저 선박 모델 아이디어 경진 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게 많은 시민들이 인근 바다에서 그 낚시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형성의 어떤 기틀을 만들고자 저희들은 이제 어나더 마켓이라고 부르는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되고 전부 다 유럽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시아 사람들을 위한 그런 아시안 스펙을 만들어내려면 결국은 이 환경 조건에 맞는 창의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후, 해양 환경, 생활 습관에 맞는 보트 디자인을 찾고 개발해서 제작, 보급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주 목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트 제작에 관련한 제조사는 약 85개 정도.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레저 선박 활동은 보트 제작이라는 새로운 산업 시장을 낳았다. 또한 주 5일 근무제 확산과 여가 생활이 늘면서 레저 보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이를 증명하듯 국내 수상 레저 기구 등록 대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조종면허 취득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 수상 레저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새로운 시장과 아이디어가 필요했다. 그 움직임은 해양도시 부산에서 먼저 일어났다. 지난해 10월 레저보트 디자인 경진대회 시상식이 열렸다. 37점의 응모작 중에서 대상, 최우수상 등 총 8개 부분의 수상작이 나왔다. 영광의 대상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 유재성 씨가 차지했다.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이 레저 선박 분야에서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모아서 우리 중소조선소의 새로운 어떤 수출 상품으로도 한번 개발해보고 하는 의도에서 이번 경진대회를 저희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대상 수상자가 직접 보트 제작에 참여해 실제로 보트를 만들어 본다는 데 있다. 과연 1년 뒤에 완성된 재성 씨의 보트는 어떤 모습일까? 재성 씨가 보트 제작사를 찾았다. 안녕하십니까.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곳은 앞으로 재성 씨의 보트가 만들어질 공장이다. 오늘 이곳을 찾은 이유는 보트의 제작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다. 선액이라고 부르는 엔진이 되어 있고 소형 낚시보트들은 주로 이런 어떤 그 선액기를 장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또 선주들도 좀 사실 선호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재성 씨가 만들 보트도 선회기를 달게 된다. 며칠 뒤 재성 씨와 보트 제작팀이 항구를 찾았다. 낚싯배를 빌려 부산 앞바다로 나간다. 바다로 나가자 매서운 겨울바람이 살을 낸다. 그러나 항해는 멈추지 않는다. 몇 번이고 같은 곳을 돌고 또 돈다. 그 이유가 있다. 승객을 태우고 낚시하러 쭉 가자마자 가족들까지 가고 그리고 그 거리까지 얼마큼 빨리 가느냐에 대한 문제는 내 속도가 정확해. 보트를 디자인할 때는 외형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까지 생각해야 한다. 재성 씨는 직접 배를 타고 체험하면서 이용자들의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배워간다. 핸들레일 이게 어느 정도 높이 돼야지 사람이 이제 안 넘어지고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바닥에서 허리 라인 정도 약 한 90cm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가 되면은 일단은 뭐 통로 보행하는 데는 네. 큰 위험 요소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여태까지 아무런 지식이 없었잖아요. 직접 이제 볼 이제 경험도 많이 없었고, 근데 직접 와가지고 안에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직접 듣고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제작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지도 조금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의 현장 경험은 앞으로 보트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재성 씨의 마음이 급해졌다. 요 며칠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다시 수정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냥 바다 위에 있는 배들을 보면은 그냥 엄청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는 작업에 직접 참여를 해보니까 구조적인 면이나 뭐 디자인 면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벽이 너무나도 많은 걸 느꼈습니다.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한 보트가 될 수 있도록 하나씩 천천히 뜯어보며 디자인을 손보는 재성 씨. 그의 고민은 밤이 깊도록 계속됐다. 이른 아침 재성 씨가 보트 제작사를 찾았다. 수정한 디자인을 검토받기 위해서다. 안녕하십니까. 재성 씨는 그동안 보트 디자인을 다듬느라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기존에 좀 문제됐던 것을 조금 보완해 보려고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 모터를 이제 선내기, 선외기 그런 타입을 또 고려했을 때랑 이제 폭을 이제 또 생각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 이제 생각해서 한번 디자인을 해봤거든요. 뭐라 이렇게 좀 이야기할 만한 어떤 내용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리 학생이라도 이거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빵드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프로젝트를 의외의 결과다. 이영일 대표의 쓴소리가 이어진다. 수정된 디자인도 사용자를 전혀 생각지 않은 디자인이라는 것이다. 한순간에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 보여줄 게 없는 거죠. 나는 이 스케치가 처음 입상한 거하고 너무 다른 스케치를 그려와서 깜짝 놀랐고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원래 초기안이 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케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초기안을 유지하면서 이용자 편의에 맞는 디자인으로 재수정하기로 했다. 여기도 지금 이 넓은 공간에 한 명밖에 못 앉으니까.
지금 재성 씨의 머릿속은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하다. 계속 디자인 수정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집에 오자마자 다시 책부터 꺼내 들었다. 조금 늦더라도 보트의 기초부터 다시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문제점이 부딪히고 그럼 또 이거를 문제점을 제가 다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문제점이 부딪히고 계속 이게 순환이 돼서 쉽지가 않네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앞둔 재성 씨에게 이번 보트 제작은 의미가 남다르다. 어떻게든 꼭 성공하고 싶다. 며칠 뒤 재성 씨가 다시 보트 제작사를 찾았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에 그 수정 좀 해서 다시 왔습니다. 예, 한번 봅시다. 네. 네. 처음에 제가 했던 그 디자인 이번에도 통과를 못하면 3차 수정을 해야 한다. 뒤쪽 부분에 이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랑 그때 조언해 주셨던 거 그 콘솔 앞에 이제 한 명 정도 앉을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좌석을 놔두면 어떨까 해서 또 한번 넣어봤고요. 아주 좋습니다. 예. 전체적인 형상이 네. 이제 좀 뭔가 제작할 수 있는 실선 형태의 모양하고 많이 좀 근접해졌네요. 최종 완성된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터를 안쪽에서 바깥으로 달고 보트의 안정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선체의 폭을 줄였다. 또한 보트 밑부분을 계단식으로 굴곡을 만들어 주행 시 물의 저항도 덜 받게 고쳤다. 기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기능성까지 더한 새로운 보트로 재탄생했다. 너무 혼나가지고 잠이 안 왔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또 열정이 더 생기네.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잘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가능성이 충분히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겨우 한 발을 내딛었을 뿐이다. 본격적인 보트 제작은 지금부터다. 어느덧 보트 제작을 시작한 지 100일이 넘었다. 이날은 중소조선연구원에서 특별한 실험이 진행됐다. 제작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보시다시피 똑같습니다. 축소시켰을 때 저희가 이제 여기가 이제 이제 헐수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실험은 배가 물 위에서 달릴 때 흘수가 어느 정도 잠기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속도별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세를 계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별로 그 선수하고 선미의 이제 그 트림 가이드를 통해서 변이를 계측해 갖고 그 변이를 우리가 이제 무차원 수식으로 바꿔서 이 변이를 이제 확인할 때 어떤 변이가 어떻게 되었을 때 이제 활주를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 자세를 판별해 흘수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보트의 평균 속도와 안전도를 미리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살 세기를 점점 높여가며 고속에도 보트가 중심을 잡고 주행하는지 알아본다. 이를 통해 보트의 최대 마력을 계산할 수 있다. 추진 효율을 고려했을 때 총 180마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80마력 정도 나오면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게 이제 200마력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적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선형은 지금 좋게 잘 만들어진 걸로 판별이 됩니다. 이젠 보트 제작을 본격적으로 서두른다. 그냥 배를 그냥 가공하는 게 아니라 붕어빵 틀처럼 이렇게 틀을 가공하게 되거든요. 오축 가공기에 보트 디자인을 입력하면 기계가 모양 그대로 깎아준다. 먼저 선체 부분부터 틀 제작이 시작됐다. 워낙 정교하게 깎아내는 작업이라 꼬박 25일이 걸린다.
선체 틀이 완성됐다는 소식을 듣고 재성 씨가 한달음에 달려왔다. 오축 가공기에서 이 정도까지 제작이 되고 위에 이제 그 굉장히 비싼 재료가 이제 투입되는 순간 우리 이제 주사위는 던져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되돌리려고 그러면 그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 차 한 대 값을. 쉽지가 않은 거지. 이제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틀이 완성되면 그 겉면에 표면 처리를 해주는데 이 작업을 해야 다음에 진행되는 정밀 가공 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본 작업을 마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표면을 반듯하게 정리해주는 프라이머를 위에 바르고 고운 사포로 면을 균일하게 갈아준다. 레저백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좋아야겠죠. 고기가 좋아야 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힘이 들고 시간이 들더라도 면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재성 씨가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중소조선연구원을 찾았다. 바쁜 일손을 돕기 위해서다. 오늘 작업은 몇 차례 표면 처리를 끝낸 틀에 이영재를 바르는 것부터 시작됐다. 이제 광택이 나야 이제 이형이 쉽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반짝반짝 몰드를 이제 뽑아내는 거니까 이제 분리할 때 이형이 쉽게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광택면이 좋아야 제품도 광택면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틀 위에 보트의 살과 뼈대가 되는 재료들을 붙일 예정이다. 이영재를 바르면 몰드용 겔코트를 만들어 준비한다. 이 겔코트를 틀 위에 뿌리면 표면이 더욱 단단해진다. 보트 제작에 결코 빠지지 않는 재료가 있다. 바로 유리 섬유다. 유리 섬유는 몰드 표면의 광택은 물론 깨끗한 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접착제 역할을 하는 수지를 사용해 꼼꼼하게 잘 붙여주는 것이 포인트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물방울 같은 게 있지. 물방울 같은 그런 게 이제 안 생기도록. 유리 섬유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거나 틀과 완전히 붙지 않으면 보트의 표면이 울퉁불퉁해진다. 이젠 우레탄 폼을 이용해 틀 위에 갈빗대 모양으로 붙여준다. 틀에 대한 보강 작업이죠. 몰드 자체에 내구성을 이제 증가시키기 위해서 내부적인 보강을 해주는 겁니다. 보강 작업을 하지 않으면 몰드의 모양이 뒤틀려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올 수 있다. 더욱 단단하게 틀을 고정하기 위해 합판을 덧댄다. 다시 또 그 위에 접착제 역할을 하는 수지를 발라 유리 섬유를 두껍게 바른다. 이렇게 겹겹이 보강 작업을 하는 이유는 틀을 계속 재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다. 이날 선체 틀을 빼내는 작업이 진행됐다. 그런데 현장 분위기가 심각하다. 누구 하나 말을 뱉는 법이 없다. 원인은 빠지지 않는 선체 틀에 있었다. 지금 이형 처리를 했는데 이형 처리가 이렇게 빡빡하게 잘 안 됐던 모양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좀 진동을 좀 주고 나야 되면은 이렇게 쉽게 빠지는데 이렇게 안 빠지는 게 처음인 거예요. 결국 사람이 달려들어 억지로 힘을 가해 빼내기로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몇 시간째 시름 끝에 선체 틀이 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틀이 남아있는 상황. 영처리가 잘못된 건 아니네. 영처리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스텝 이런 데서 안 빠졌네. 이 배가 나중에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계단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굴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게 주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안 빠지는 요인이. 그다음에 요런 이제 요 스텝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단이 지게 돼 있죠. 보트 아래 굴곡진 부분이 몰드에 붙어서 잘 떨어지질 않았던 것이다. 남은 부분도 일일이 두들겨가며 제거를 한다. 제품이 나오는 몰드이기 때문에 상처나지 않도록 살살 긁어내야 한다. 곧이어 갑판도 틀 제작에 들어갔다. 갑자기 중소조선연구원이 분주해졌다. 완성된 선체의 몰드는 이제 자리를 옮겨 완성 공정을 진행한다. 중소조선연구원에서 보트 제작사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지만 선체 길이만 약 7m가 넘어서 이동 시 23톤급 트럭이 필요하다. 이 광경은 보트 제작사가 모여있는 부산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 풍경이기도 하다. 선체가 공장에 도착하자 직원들의 손놀림이 바빠졌다. 바로 또 다른 공정에 들어갔다. 이 자체는 지금 몰드거든요. 몰드에서 이제 제품을 뽑아내는데 그 제품하고 몰드와 서로가 달라붙임하고 탄력이 잘 되게 그게 딱 이 나중에 이제 제품을 뽑아내는데 쉽게 뽑아지라고 그 얇은 막을 왁스 막을 형성시키는 겁니다. 선체 틀을 만들 때처럼 몰드 위에 재료들을 붙여서 나중에 제품을 뽑아낸다. 어느덧 해가 졌다. 그러나 보트 공장의 하루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보트 제작을 시작한 지 178일째가 흘렀다. 이날은 선체에 겔코트를 뿌리는 작업이 진행됐다. 얼핏 보면 틀을 만들 때와 진행 방식이 똑같다. 배의 가장 외피, 그러니까 배를 완성된 배를 보시면 가장 외피에 색깔이 하얀색도 있다든가 아니면 뭐 빨간색 뭐 이런 색깔이 있는데 보통 그걸 이제 겔코트 층이라고 하는데 안에 내부를 보호하기도 하고 이제 일종의 그 페인트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틀을 제작할 때 뿌린 겔코트와 다른 점은 몰드에 뿌리는 겔코트는 나중에 완성된 배의 겉면이 된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색을 지정해 바꿀 수 있다. 겔코트 작업을 마치면 선체를 두껍게 만들기 위해 서로 다른 굵기의 유리 섬유를 붙인다. 우리 몸의 상처에도 수포가 차면 나중에 터지잖아요, 그죠? 터지면 그 부분이 아프다 아닙니까? 배도 마찬가지. 그 부분이 터질 부분, 그 부분에 뭡니까? 다시 보수를 한다든지 2차적으로 수리를 들어가야 되거든. 유리 섬유로 내부를 단단히 고정시키면 본격적인 제품 완성 공정 단계로 넘어간다. 이번에 만드는 보트는 진공 적층법을 이용해 제품을 몰드에서 떼어낸다. 진공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공기가 새는 곳이 없도록 꼼꼼히 공간을 메운다. 추후에 진공적층이라는 공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미성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공기가 찬다든지 수지가 제대로 투입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일정 공간을 메꿔주는 거예요. 진공 적층법은 진공 상태에서 압력을 가해 제품을 붙여서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작업이 얼마나 꼼꼼하게 됐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선체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도록 복합 유리 섬유를 덮어준다. 바로 그 위에 외부 충격에 선체가 굽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도록 전용 폼젤을 한 번 더 깐다. 우리가 제작하는 선체가 샌드위치 복합 재료로 지금 선체를 제작하는 중이고, 지금 하는 공정은 제작된 선체에서 이제 샌드위치 복합 재료 중에서 이 샌드위치를 형성하는 이 포화 재료를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형하고 나면은 이렇게 육각형의 어떤 셀 형태가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줌으로써 전체적인 두께를 두껍게 만들고, 두께가 두꺼워짐으로 인해서 굽힘 강도가 향상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진공 적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 준비가 필요하다. 필플라이라는 얇은 천을 미리 설치한 복합 재료 위에 깔고 다시 공기가 새지 않도록 테이프로 구석을 꼼꼼하게 막아준다. 일부 부분을 이제 보수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영역이 아주 넓거나, 그다음에 아까 얘기처럼 이제 조금 이렇게 바깥에 함침이 되고 중간에 이렇게 함침이 안 된 부분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그거 이렇게 파내고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작업이 이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뭐 걷어내고 새로 하자라고 할 정도예요. 기본적인 준비 작업이 끝나면 그 위에 수지가 들어가는 호스기를 만들어준다. 작은 비닐관을 배선 작업을 하듯 하나로 잇는다. 그 위에 두꺼운 비닐을 덮고 공기가 새지 않도록 막으면 진공 적층 준비가 모두 끝난다. 밸브 안 올렸어요. 일자로요. 진공 적층 첫 번째 단계는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복합 재료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공기를 빨아들여 진공 상태를 만든다. 공기가 빠진 상태가 되면 미리 만들어 놓은 호스관에 비닐 호스를 붙여준다. 방금 잘 껐어요? 네, 어제 꿈 그거 꿨어요. 뭐 껐는데? 친구 어머니가 그 친구 집에서 치킨 먹자고 부르는 꿈. 잘 먹고 부르는지 안 돼서 이런 차원에서 부르는지. 잘 돼야 되겠네요. 천일이네. 이번 작업의 핵심은 수지가 복합 재료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다. 드디어 수지 용액을 넣을 차례다. 연결된 관을 타고 수지가 들어가 선체의 복합 재료와 하나로 굳어져야 한다. 적층 작업이 실패하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보트 제작에서 제일 중요한 단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다행히 수지가 일정한 속도로 퍼지기 시작한다. 그제야 보트 제작팀은 한숨을 놓는다. 맥주 한잔 해도 되겠는데? 가져올까요? 이제 좀 잘 돼가고 있나 봐요. 네. 이제 좀 웃으시네.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어떨 때는 이게 다 들어가기도 전에 이런 데가 경화가 먼저 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충분히 이걸 다 적셔줘야 되는데 못 적시는 경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디 이렇게 공기가 샌다든가 하면은 그 역시도 또 이렇게 잘 이렇게 함치면 안 돼요. 뭐 비교적 양호하게 잘 된 거예요. 곁에서 지켜보는 재성 씨도 한시름 놓았다. 이렇게 보트 제작팀은 마지막 고비를 무사히 넘겼다. 그날 저녁 자축 파티가 열렸다. 이영일 대표가 고생한 팀원들을 위해 회식 자리를 마련했다.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트 제작에 매달린 재성 씨와 팀원들은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다. 대표님도 전공이 원래 디자인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보트 쪽으로 이렇게 그 선박 쪽, 조선 쪽으로 어떻게 또 생각을 좀 생각하셨고. 대학원 생활할 때 그때 셀링을 처음 하게 됐고 셀링 요도를 하면서 이제 해양 레저 장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 저 신상마하고 둘이서 준비를 해왔지. 곧 졸업을 앞둔 재성 씨는 사회에 먼저 나온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참 많다. 탄탄대로로 막 잘 되고 그러지는 이 성취감도 크고 또 재미를 많이 느끼고 그래서 뭔가 하나 하고 싶은 게 생기면은 한 번쯤은 깊게 파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연한 기회에 도전한 보트 제작. 재성 씨에게 이번 경험은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 다음 날 경화 작업이 잘 됐는지 확인해봤다. 아까 잘 굳었네. 아, 잘한다. 이젠 설치했던 장비를 걷어내는 일만 남았다. 꼼꼼하게 작업했던 탓인지 고르게 잘 됐다. 이젠 복합 재료 겉에 덮어뒀던 천을 걷어낼 차례다. 선체가 뒤틀리지 않도록 조심히 벗겨내야 한다. 이렇게 하나로 밀착된 복합 재료는 보트의 선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진공 적층까지 끝나면 이제 보트 제작의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또 새로운 시작이죠. 끝이 아니라 하나 끝나면 또 그 다음이 또 있으니까 계속 일이 연속이지. 끝이란 단어 자체가 여기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일이 또 있으니까. 기계를 이용해서 선체 안에 수지가 고인 부분을 곱게 갈아준다. 작업장 한켠에서는 보강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배 뒷부분에 또다시 유리 섬유를 덧붙일 예정이다. 컬 보강을 하는 거죠. 컬 보강, 선체 보강. 굵기가 굵은 유리 섬유를 이용해 선체 속부분이 될 곳을 단단히 고정시켜준다. 이번엔 나무 합판도 준비한다. 보트의 엔진이 달릴 곳에 붙이기 위해서다. 이 뒤에 중력물이 250마리에 한 서너 개가 달려요. 네? 서너 개 달리면 그 엔진이 뭡니까? 추력이나 이것 때문에, 파워 때문에 트랜스션 자체가 약하면 뜯기져 나가요. 그래서 이 뒤를 합판하고 유리섬유로 단단히 보강하는 거죠. 이번에 제작하는 보트는 모터가 뒤쪽에 달리는 모양이기 때문에 엔진의 힘을 견디기 위해서는 그만큼 뼈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합판과 유리 섬유를 차례로 붙이기를 수차례. 김득원 씨의 말처럼 보트를 만드는데 끝이란 없는 것 같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작업이 이어졌다. 이번엔 선체 벽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유리 섬유를 붙인다. 그 후 우레탄 폼을 이용해 내부를 다시 튼튼하게 보강한다. 다음에 이어질 작업을 위한 밑준비다.
격벽을 통해 가지고 공간을 이렇게 분리해두면 이제 선체가 파손돼서 침수가 되더라도 배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도록 그래서 이 공간을 이렇게 나중에 구분을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합니다. 격벽은 선체를 강화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선체가 받는 힘을 분산시켜 외부의 충격을 받아도 보트가 쉽게 가라앉지 않도록 돕는다. 격벽 작업까지 마치면 이젠 몰드에서 선체를 떼어내는 일만 남았다. 앞전에 그 몰드 자체 잘 안 끓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이형 처리를 되게 꼼꼼하게 했는데 그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분리될 때까지는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거든요. 처음에 틀에서 몰드를 빼낼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선체에 진동을 줘서 떼어낸다. 그래를 정육시 당해라. 그래 격벽이 안 찢어진다. 이번에는 한 번에 뜯어낼 수 있을까? 이미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기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우려했던 마음과 달리 매끄럽게 탈영이 됐다. 아주 괜찮네. 뽑아나오지 나오니까 느낌이 멋지네. 전반에 페어링도 잘 됐어. 잘 되고. 누구보다 이 순간이 감격스러운 것, 보트를 디자인한 재성 씨다. 진짜 부들부들해. 애기 피부. 경이롭네, 경이로워. 와. 야, 진짜 사람 기술이라는 게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보였어요? 보트의 선체에 꼭 붙어 눈을 뗄 줄 모른다. 다비치네, 다비치. 이제야 보트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기쁘다. 얼마 뒤 갑판도 완성됐다. 이로써 보트를 구성하는 몸체가 완성됐다. 이제 둘을 붙이기만 하면 된다. 갑판과 맞붙을 곳에 수지를 먹인 유리 섬유를 붙인다. 그래야 선체와 갑판이 하나로 포개졌을 때 수지가 굳으면서 붙게 된다. 뚜껑을 닫듯 틀에 맞춰 잘 끼워준다. 더욱 잘 붙을 수 있도록 무거운 추로 압력을 가해 누른다. 단단히 붙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신승우 상무가 재성 씨를 불러 세웠다. 네. 이거 럼레일이라고 요거 눌러주고 여기다 받고 그 위에 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럼레일 자체에 구멍 홀이 있으니까 그것다가 이렇게 부분 삥삥 다 둘러가요? 그렇지 다 둘러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디자이너가 다 결정하지. 재성 씨는 친형처럼 챙겨주는 신승우 상무가 참 고맙다. 학교에서 받는 강의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보트를 만들어지는 과정을 접할 수가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실제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이제 경험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니까 학교 2번 다니는 거죠. 네. 작업장이 이른 아침부터 부산하다. 얼마 전 주문해뒀던 보트 부속품과 의장품이 속속 도착했다. 재성 씨가 디자인한 그대로 소품들을 설치한다. 하나씩 제자리에 맞추다 보니 이제야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최종 수정된 디자인처럼
엔진은 배 뒷부분에 달았다. 좋다기에 좌석까지 다니 시중에 판매하는 보트 같다. 재성 씨는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싱글벙글이다. 이렇게 딱 가면서 이제 바람도 맞고 파도 치면은 물도 맞고 물세례도 맞고 딱 이상적이네요, 이 자리가. 마침내 재성 씨의 보트가 완성됐다. 지난 1년간의 땀과 노력이 이 보트에 고스란히 배어 있다. 보트 제작 241일째. 드디어 재성 씨의 보트가 세상에 첫 선을 보이는 날이다. 배가 등장하자 사람들이 몰려든다. 수입배입니다. 수입배. 앞집니다 이거. 수입배입니다. 저거 수입배지 않았어요? 시는 분들이 배가 너무 잘 만들어져서 수입한 배인 줄 알고 착각할 정도로 잘 만들어진 참 수고 많이 했어. 감사합니다. 출발부터 느낌이 좋다. 오늘 이곳에서 최종 성능 테스트를 한다. 실제로 바다 위를 달리며 보트의 주행 속도와 안전성을 체크한다. 지금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실선까지 만드는 건 이런 과정이 그동안에는 없었던 과정인데 실제로 이런 과정이 일었던 게 굉장히 참 의의 깊은 뜻깊은 사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우리나라 해상 환경에 맞고 우리 해양 레저 보트에 대한 수요에 맞는 이제 선박을 개발해서 공급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드디어 배 주행 테스트가 시작됐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젠 바다를 향해 달릴 일만 남았다. 어때? 이거 다 디자인해가지고 최종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타고 있는데 기분이 항상 상상만 하고 생각만 하다가 타니까 좋네요, 이 승차감이. 승선감. 네, 아 승서감. 아 승선감이라고.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 항구 주변을 돌며 성능을 살펴보기로 했다. 힘찬 소리를 내며 바다를 향해 질주하는 재성 씨의 보트. 밑부분을 계단식으로 만든 덕분인지 물살을 가르며 거침없이 나아간다. 재성 씨는 내가 만든 보트로 바다 위를 달리는 게 마냥 신기하다. 지금 이 순간도 꿈꾸는 것 같다. 재성 씨의 보트 성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지금 현재 속도를 지금 예측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한 40노트 정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35노트잖아. 네. 그래서 우리 이거 충분히 이제 달성을 한 거라. 특히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운전하는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이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플로드를 이렇게 갖추지 않은 상태라. 아직 한참 여유가 좀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우리 개발해보자 했던 속도 목표는 아주 충분히 달성됐던 결과를 우리 낸 거지.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주행 속도와 기능, 안전성 테스트까지 모두 통과했다. 시장에서 판매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막상 성공을 거두고 나니 만감이 교차한다. 어때? 쭉 이렇게 전체 1년 과정 다 이렇게 바라보니까 고진갈라네요, 말 그대로. 고진갈라입니다. 이게 힘든 정도. 네, 마지막밖에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뭐 힘든 것도 생각 안 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딱 기분 좋았다 이 생각밖에 안 들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지난 1년의 세월은 재성 씨 인생에 영원히 잊지 못할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 9월, 부산에서는 국제 보트 쇼가 열렸다.
재성 씨의 보트도 이번 전시회에 이름을 올렸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부산 국제보트쇼. 많은 해외 바이어들이 부산을 찾아 국산 보트에 관심을 갖고 계약을 했다. 계약 금액만 무려 20억 원이 넘었다. 재성 씨가 만든 보트는 관람객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다. 보트 디자이너이자 제작자로서 보트의 성능을 설명하는 재성 씨.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넘쳐난다. 배가 날렵하고 예뻐요, 우선은. 그리고 안전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 이제 다 같이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기 전에 딱 이 자리는 생각이 나요. 어떻게 됐든 앞에 과정이 좋았든 나빴든 지금 이 자리는 진짜 생각나겠네. 국내 최초 디자인 공모를 통해 탄생된 레저 보트. 이 보트 안에는 한 청년의 열정과 패기, 그리고 도전 정신이 녹아있다. 보트 제작을 통해 마침내 꽃피운 청년의 푸른 꿈. 거침없이 질주하는 보트처럼 이제 뛰어오를 차례다.